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주요국 물가지표를 주시하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6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유독 더 하락한 요인은 유가 상승에 취약한 경제 구조와 환율 상승, 반도체 약세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다시 제기된 메모리 반도체 비관론 속에서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 위상을 다시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불안한 반도체 시장 동향, 그리고 삼성의 초격차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반도체 토론 위해서 두 분 모십니다. 김양평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 나오셨습니다. 김양평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재윤 유한타증권 반도체 전문연구원도 곧 함께할 계획입니다. 김양평 연구원님, 지금 뭐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삼성전자예요. 네. 삼성의 주가가 너무너무 떨어졌는데 네. 그 떨어지는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열심히 사들였습니다. 네. 오늘 조금 오르고 있지만 아직은 6만 전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이 시세 전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나왔거든요. 네. 대만의 트렌드 포스라는 곳에서 그렇게 전망을 했다는데 어떤 전망이 나온 겁니까? 예, 이제 트렌드 포스라는 것은 이 반도체가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서 네. 그곳에서 이제 반도체 현물 가격 그리고 계약 가격 등을 공표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발표하는 전망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이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당장 현물 가격이라든가 실제 데이터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믿어지고 그에 따라서 뭐 지금 말씀하신 투자자분들도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준 자료가 되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지난 8월에도 그런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9월에도 그러니까 최근에 이번 10월이죠. 10월 12일 날 이제 디램 가격이 하락을 하고 뭐 5%에서 20%까지의 범위를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내년 초기에 내년에. 그렇죠. 내년에 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얘기하는 근거로 든 게 지금 이제 스마트폰 즉 모바일용 그 디램의 수요가 그렇게 늘지 않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전체 디램 가격도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그에 앞서서 이제 8월 달에도 예. 또 디램 가격이 15% 정도 4, 4분기에 하락할 거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근거로 들어줬던 게 PC에 들어가는 디램 부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그 당시에 이제 설명에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격하게 늘어났던 그런 PC 수요가 원래 이제 PC 보급량이 많기 때문에 PC 수요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다시피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되고 개인용 소비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부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PC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8월 달에도 그렇게 전망을 했었죠. 예. 근데 실제적으로 그 이제 트렌드 포스에서 전망한 폭만큼은 하락을 하지 않았어요. 하락이 없었던 건 아닌데 원래 반도체도 전자부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초기 제품이 출시되고 난 그 가격에서 조금씩 하락하는 게 정상적인 그 형태고요. 뭐 거기에서 그런 하락한 형태를 이어진 거에서는 맞게 보여지고 그리고 PC 가격이 그렇게 트렌드 포스에서 전망한 만큼은 하락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봤을 때 트렌드 포스가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전망을 하는 기간이 맞기는 하지만 꼭 그 기간에서 전망하는 것이 내년에 5%, 20%라는 그 폭이 뭐 사실 5%에서 20%면 그 폭도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가장 비관적으로 20%만 볼 필요는 없다.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 포스가 내년에 평균 최대 20% 떨어진다고 했지만 과거 예상치를 볼 때는 방향은 맞을 수는 있지만 그 폭은 뭐 조금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님께서 볼 때 트렌드 포스가 모바일에 들어가는 디램 수요가 줄어서 결국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런 전망인데
어느 정도 그러면 내년에 분야별 메모리 칩 수요를 볼 때 어느 정도 동일하십니까? 어느 정도 그러면 분야별 하락 요인이 있고 실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내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상 반도체 수요량이 늘어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수요가 늘어난다. 당연히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제가 곧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당장 모바일 수요가 감소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이제 아시다시피 모바일 그 스마트폰의 플래그십 모델들은 대부분 3분기에 발표가 됩니다. 예. 이번에 아이폰 13도 그렇고 삼성 폴드폰이나 플립폰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2, 3분기에 모바일용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제 모델의 성패에 따라서 4분기에는 어느 정도 또 감소를 하는 게, 그러니까 모바일용 반도체는 원래 이제 4분기에는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고, 4분기에는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 이어져서 1, 2분기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바일용은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요가 감소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이제 흐름이 갈 것이고요. 예. 이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주요 수요 3대 품목을 보면은 네. 방금 말씀드린 모바일용과 그리고 PC용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용. 데이터 센터용. 예. 네. 그렇게 했을 때 PC용의 수요가 지금 감소할 것이라고 조금 전에 예. 말씀드린 트렌드 포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PC용이. 예. 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이제 우하향하는 그 와중에도 전체 반도체 시장은 지금 3분기도 더 커졌고 4분기도 그렇게 축소될 예정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시장이 규모를 유지를 하고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이 된다는 예. 얘기가 될 거고요. 예. 그리고 PC용이 또 그렇게 감소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가가 기대되는 부분은 이제 DDR5 제품이 D램에서 곧 출시가 됩니다. DDR5 네. 새로운 제품인가요? 그렇죠. 아니 이제 메모리 D램이라는 제품 자체는 그대로고 성능이 개선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DDR4에서 이제 DDR5로 예.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DDR5를 사용할 수 있는 CPU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고 네. 인텔에서 올 12월 달에 개인용 PC에 DDR5를 사용할 수 있는 CPU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새로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수요가 생긴다 예. 그런 얘기네요. 그러면서 이제 DDR5라는 제품이 보급되기 시작할 것이고 DDR5라는 제품은 DDR4에 비해서 성능이라든지 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단가가 더 비싼 새로운 제품으로 네.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면은 또 메모리 반도체 단가 전체로 볼 때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 1월 달에는 예. 그게 이제 서버용에서도 DDR5를 사용할 수 있는 CPU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서버용에서도 새로운 고부가 가치 제품이 등장하고 단가가 높아지고 그렇게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전체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는 와중에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D램도 그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부가 가치 제품이 시장에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단가도 이어서 이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데 대만의 트렌드 포스가 15%에서 20%까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면 뭐 공급이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 공급상 떨어진다 이렇게 봤을 텐데 우리 연구원님은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수요 측면을 볼 때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수급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되고 그 공급이 그 수요를 넘어서면서 당연히 이제 또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는 그런 흐름을 유지해 왔었고요. 그래서 트렌드 포스에서 이번 보고서에서 나온 데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평택이라든지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쪽에서 지금 공급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 수요를 초과하고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단가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그 부분을 예전에 경쟁자가 많은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서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를 내서라도 공급을 늘리고 치킨 게임을 막 했어. 그렇죠. 네. 그게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공급을 늘릴 이유도 없고요. 두 번째는 트렌드포스에서 이렇게 전망을 예측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 공급량을 조절을. 그렇죠. 이제 조절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이제 생긴 거죠. 오히려 네.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급하는 입장에서 네.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공급을 늘리지는 네. 않겠죠. 네. 지금 저희가 트렌드포스의 전망치를 토대로 우리 김양평 연구원 얘기를 해주셨는데 트렌드포스 말고 얼마 전에 JP 모간입니까? 왜 네네. 반도체의 겨울이 오고 있다 이런 네네. 레포트가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이 트렌드포스와 같은 이유였습니까? 그때 JP 모건에서 말을 했던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월 달에 트렌드포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그렇군요. 보고서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JP 모간도 트렌드포스 자료를 토대로 얘기한 거군요. 네, 우리 김양평 연구원님 산업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재윤 유한타증권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게 산업 동향을 좀 쭉 얘기를 했는데 산업 동향으로 보면 반도체 수요가 좀 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트렌드포스 전망처럼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 김양평 연구원님 네. 분석인데 삼성전자 주가 지금 뭐 6만 전자의 상단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네. 너무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더 떨어질 건지 요즘 삼성전자 주가 동향 누가 이렇게 외국인들이 다 파는 겁니까? 왜 이 삼성전자 주가 동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이 다시 이제 매수하나 싶었는데 다시 또 이제 매도세로 돌아선 것 같고 계속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트렌드포스가 전망하는 그런 가격 하락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가시성을 평가할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급 쪽의 그런 제한 요인이 항상 그 사이클이 좋을 때는 그 공급 쪽의 요인이 그렇게 작용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이클이 좋을 때는 공급 업체들도 이제 계속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공급을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가격 하락 사이클로 들어갈 때는 예. 충분히 이제 공급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는 사이클에서는 공급 업체들이 그 동안에 이제 그 열심히 늘려왔던 공급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런 공급 논리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내년 내내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면 지금 와서 네. 삼성전자의 그 실적 추정을 한번 좀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좀 해봤을 때 예. 내년 내내 가격이 빠져서 그 연간으로 20%의 그 디램 가격 하락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추정을 해보면은 예. 올해가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53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영업이익. 예, 내년도에 그 20% 가격이 빠진다고 가정을 해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45조 원 정도가 됩니다. 메모리 가격이 20% 떨어지는 걸 전제로 하면 예. 네. 45조 원 정도가 될 텐데,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이 그 본주만 봤을 때 400조 원 정도 되고 우선주까지 하면은 4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에서도 이 정도 이익 사이클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이제 바닥을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질 룸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그 PBR 멀티플 추이로 봤을 때 락버텀이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하이닉스 역시나 이제 거의 락버텀에 이제 주가가 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하락 사이클을 미리 선반영해서 지금 주가가 락버텀까지 빠졌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이제 상승에 무게를 실어야 되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은 상승의 그 캐탈리스트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지배적으로 그 주가에 작용하고 있는 내년 내내 가격이 빠진다는 가정. 네. 이게 지금 현재는 되게 가시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가가 빠진 거고. 근데 그 공급 쪽의 그런 이슈 때문에 이게 내년 내내 가격이 안 빠지고 뭐 상반기까지 가격이 빠지고 하반기에 반등을 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보인다고 하면은 주가는 또 반대로 또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실어야 되는 그런 주가 레벨까지 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지금 뭐 공매도 삼성전자 규모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참 많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그런 가정이 이제 되게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 거시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그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불확실한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봤을 때 이제 좀 아직은 시장 자체를 이렇게 좀 베어리시하게 보는 의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개별 산업이나 예. 개별 기업을 봤을 때 특히 이제 개별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급 요인인데 그냥 단순히 이제 공급 요인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좀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삼성전자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그 D램 13라인을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D램 캐파가 100이 있는데 예. 그거의 일부, 그러니까 한 30% 정도는 D램 캐파가 없어지고 그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면 70이 남은 거잖아요. 이 70에 대한 나머지 이제 전환 투자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네. 2분기 들어서 D램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 전환 투자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게 글로벌 캐파의 70K라고 하면은 글로벌 캐파의 한 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 투자가 어떻게 보면 그 2분기 때 가격이 급등해서 잠정적으로 중단을 했다고 하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가격이 빠진다고 하면은 이거를 다시 전환 투자를 재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뭐 세부적인 그런 공급 요인이 있는 그런 개별 산업을 봤을 때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좋게만 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 약세로 전망한다고 하는데 최근 한 열흘 동안 보니까 예. 뭐 개인 투자자들이 3조 원가량을 순매수했다고 본다는 예. 이 집계가 되던데 대단히 개인 투자자들 뭐 미래를 좀 밝게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그죠. 용감한 겁니까? 합리적으로 근데 예측하는 이게 건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로 이게 내년 내내 디램 가격이 빠지고 뭐 20%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대외 변수가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런 그 개인들의 매수가 되게 좀 불안하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어쨌든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거는 지금 뭐 당장 올해 내년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지금 회사의 체질이 바뀌는 게 이제 가장 큰 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체질이 바뀐다기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강 체제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클이 이제 좀 진폭이 작아지고 있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게 지금 폼팩터 변화로 인해서 이제 좀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전체 스마트폰 수량에서 이렇게 크게 뭐 견인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게 두 번째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예. 그래도 이 사업에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대규모 투자가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예. 그거에 따른 이제 성과도 좀 장기 방향성에 이제 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반도체만은 아니지만 이 공급망 병목 현상, 특히 지금 반도체가 또 상당히 심각한데 애플도 아이폰 13의 생산량을 뭐 1,000만 대가량 지금 줄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어떤 상황이길래 어디서 이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그런 생산 감축을 할 수밖에 없게 되나요? 이제 우리가 반도체 그 병목 현상 그러니까 그 공급 부족 현상 네. 그게 이제 처음 나타나기 시작했던 게 차량용 반도체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했던 부분이고 그 차량용 반도체도 이전에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의 주문 이제 수요 예측 실패 예. 거기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장들의 가동 중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여파로 다른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애플의 이런 그 반도체 부족 현상은 그 여파도 물론 있겠지만은 예. 애플이 공급을 받고 있는 그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뭐 그런 시스템 반도체 첨단의 AP 부분이 아니라 예. 오히려 아날로그 반도체 예. 그러니까 TI에서 공급을 받는
그런 아날로그 반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그럼 또 그 TI의 공장이 어디 있느냐 아마 그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장이 어디 있는지. 예. 네. 그 공장이 미국에서 이제 전량으로 만들어지면서 이게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아마 앞서 말씀드린 그 시스템 반도체에 영향이 될 텐데 예. 그게 아니고 그 공장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 네. 제조 단가가 저렴한 지역에 있고 그 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네. 물류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은 이제 기존의 그런 공급망 문제와는 또 다른 우리가 오히려 지금 우리 삼성전자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 가 있는 전자업체들을 우려하는 네. 이제 그런 쪽 그 영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현 연구원님, 지금 이 반도체 공급망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뭐 반도체만의 전체적인 공급망 현상이 워낙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전망이 있는 반면에 월가의 이 IB 투자은행 전 분석가들은 그렇게 비관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공급 부족,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은 그냥 그 내년도 상반기 정도 돼야 이제 좀 완화되기 시작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만 조금 완화된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올해부터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시작됐는데 예. 본격화가 됐는데 그거에 따른 이제 캐파 증설을 뭐 예를 들면 TSMC 같은 이런 큰 회사가 예. 올해 들어서 캐펙스의 그 계획을 상당히 많이 올렸거든요. 예를 들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그 캐펙스 금액이 16조, 17조 수준이었는데 올해 이제 30조 이렇게 캐펙스를 하겠다고 했고 예. 이 캐펙스 기조를 향후 3년 동안 이어간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캐펙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집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예. 이거에 대한 아웃풋은 결국에는 내년도부터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냥 단순한 논리로 봤을 때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수요에 변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좀 어느 정도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될 거고 예.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좀 그런 생산 차질이 이제 나오기 좀 힘든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 S22를 그 펜 에디션의 출시도 뭐 이게 선택과 집중 때문에 뭐 좀 늦어진다는데 예. 이 선택과 집중 때문입니까? 아니면 뭐 반도체 뭐 부족 때문입니까? 왜? 뭐 선택과 집중의 이슈도 있을 거고 네.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도 작용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뭐 취소가 될 건지 더 이제 나올 건지. 중요한 것은 이제 TSMC와 삼성전자의 TSMC 파운드리 추격전인데 김양평 연구원님,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포럼에서 이 파운드리의 투자 계획, 앞으로 생산 계획을 좀 청사진을 밝혔죠? 네. 어떤 계획입니까, 이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밝혔다고는 하고 있지만은 전자신문이나 통해서 내용이 다 나왔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파운드리 사업부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을 했는데 지금 그 규모의 3배까지 조만간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 3배까지. 예,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파운드리의 그 지금 만들고 있는 5나노 공정, 그 앞선 이제 3나노 공정 제품을 내년 상반기에는 출시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 3나노 공정을 내년 상반기에 적용한다. TSMC는 뭐 하반기로 그게 잡혀 있다면서요? 어떤 거 말씀하시나요? 3나노 공정을 파운드에 예, 맞습니다. 적용하는 거를 예.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TSMC는 이제 하반기로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리 되면 TSMC에 대한 월가 투자자들의 어떤 이번 3분기 실적 전망이라거나 네. 어떤 경쟁에 따른 어떻게 전망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조금 삼성전자에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그 투자 금액을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예. TSMC가 30조 투자할 때 삼성전자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2조 원에서 13조 원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에 이렇게 캐펙스를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로스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TSMC가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단가를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TSMC나 UMC 같은 대만 업체들이 주도를 하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파운드리 업계는 좀 뒤따라서 이제 가격을 올리는 그런 추세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보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TSMC가 삼성보다는 이제 더 실적 측면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제 아웃퍼폼 하는 구조가 맞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그로스에서 이제 좀 빼고 봐야 되는 거는 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오스틴 블랙아웃 이슈 때문에 상반기 때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하반기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판가 인상까지 반영이 되면서 실적 모멘텀이 부각이 되는 거고 그거를 배제하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TSMC가 더 그로스가 세게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3분 실적이 곧 발표되는 거죠? TSMC의 예, 예. 3분기 실적이. 예. 그러면 기업 실적으로만 본다면 삼성전자 내년도 전망은 뭐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삼성전자 실적은? 그러니까 비메모리 반도체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가격에 따라서 올해 전사 영업이익이 53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내년 내내 가격이 빠져서 예. 연간으로 20%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올해보다 성장하기는 힘들죠. 전사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조 원에서 47조 원 정도 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 가격이 그렇게 빠진다고 하면은. 예. 근데 반대로 그게 아니고 하반기에 가격이 반등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50조 후반에서 60조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50조 후반에서 60조까지도 예.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 상당히 그 좋은 실적을 예상할 수 디램 있다는 가격이 얘기입니다. 하반기에 반등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반등한다면, 예. 하반기에 반등한다면 그런 실적 기대 속에서도 삼성전자의 어떤 혁신이랄까 어떤 급격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뭔가 그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삼성전자 전략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출소를 해서 뭔가 뭐 큰 투자를 한다든지 뭐 M&A를 한다든지 이런 걸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김양평 연구원님 보시기에 삼성전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의 다른 부분들은 제가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예. 반도체 분야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D램은 이미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계속 예. 강화를 해서 1위를 계속 가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격차 전략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지가 있는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이제 비메모리란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반도체들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 지금 당장은 이제 그 뭐 이미지 센서가 있고요. 이미지 센서. 네. 그 분야에 있어서는 기술력은 이미 소니를 앞지르고 있지만 뭐 시장 지배력은 아직 소니에 뒤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의 반전을 깨하는 혁신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핸드폰에 들어가는 그 플래그십에 들어가는 AP도 사실은 퀄컴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가 물론 아직은 보급형이나 좀 저가형 폰에 채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강화를 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그 부분을 강화를 하겠다는 신문 기사도 나왔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이런 혁신 기대감 을 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로 얘기하면서 파운드리를 지금 같이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예. 그 파운드리에서는 TSMC에 버금가는 기술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3나노 공정을 TSMC보다 빨리 상용화함으로써 그 신규 고객 고부가 가치의 그 큰 고객을 확보하는 거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삼성전자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파운드리를 함으로써 사실 TSMC의 1987년 설립보다는 약 30년의 역사가 차이가 납니다. 30년 늦었는데.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기술력은 이만큼 따라갔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규모겠죠. 예. 그 규모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그 이재훈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매년 투자하는 캐파가 사실 삼성전자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0년의 격차를 따라잡고 지금 현재에서도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더 많은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파운드리 기업을 M&A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그건 그게 이제 사실은
직접 투자를 해서 공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규모를 불릴 수 있는 방법인데 예. 최근에 국제적인 그 반도체 기업 간의 M&A는 사실 미국과 중국의 그 기술 경쟁, 뭐 무역 자국 분쟁, 기업을 지키느라 그렇죠. 팔리지 등에 의해서 못하게. 무산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이재현 연구원님, 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7만 전자 밑으로 떨어진 삼성전자 저가 매수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장단기, 중장기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할지 조금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일단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뭐 바닥권에 진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도 그 사업부별로 봤을 때 체질이 바뀌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의 방향성을 보고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조금 봐달라. 예. 늘 그런 요구를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단기적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 좀 말씀하신 걸 잘 새겨 들어야 되겠네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 산업 동향 삼성전자 투자계획 지금까지 이재현 유한타증권 연구원 그리고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